한웅천왕이 3천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에 강림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숫자가 동일합니다. 한웅이 3천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밑에 내려오시니 이곳을 신실하고 이분을 한웅천왕이라고 했다. 부도지의 본래의 마고대성의 사상이 한국, 배달국, 고조선까지 그대로 다 전수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10, 12, 7, 8려의 그 다음에 3천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로부터 12사람의 시조는 각각 성문을 지키고 그 나머지 자손은 향상을 나눠서 관리하고 수정하니 비로소 역수가 조절되었다. 한당국이 삼성기 한국 12연방. 한국은 12개의 연방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원전 7197년에 개국된 9200년 전에 우리 최초의 나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옛글에 말한다. 파나료산 밑에 한림의 나라가 있으니 천의 동쪽의 땅이다. 파라노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그 땅이 넓어 남북이 5만리요 동서가 2만여리니 통틀어 한국이요. 갈라서 말하면 비리국, 양원국, 구막한국, 구다천국, 일본국, 우르국, 백현한국, 고모해국, 매구해국, 사나바국, 선비국, 수미리국이니 합하여 12나라이다. 천년은 지금의 북해라 한다. 7세에 전하여 영년 3301년인지 혹은 63,182년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7만 년 천소민족의 역사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삼성기의 기록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역시, 역수시, 시덕 조절 12조상이 마고대성의 성문을 지키고 3천인이 각각 맡은 임무를 수행해 나가다 마침내 역수가 조절되고 마침내 완전한 하나의 오행궤도가 갖춰지게 되어서 하늘과 땅이 제할 바를 다하는 천지조화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부도를 만들고 소도를 만들고 하는 개념도 과거에 고대의 12,000년 전에 있었던 마고대성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수종복본의 정빙을 받아 마고로 북극성으로 북두칠성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성중의 모든 사람은 품성이 순정하여 능히 조화를 알고 지유를 마심으로 혈기가 맑았고 귀에는 오검이 있어 천음을 모두 듣고 길을 갈 때는 능히 뛰고 걷고 할 수 있었으므로 대왕이 자유자재했다. 우리를 따지면은 텔레파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공간이동 이런 문제가 되겠죠. 4차원생. 그렇습니다. 예. 지유는 오행 12죽은 3천년이 제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유 즉 마고대성의 기가 생성이 되어 이를 섭취함으로써 모든 것이 제대로 운행되면서 마침내 홍과 식이 연결되었고 앞에서 설명했지만 유는 바로 기이며 하늘이 물질화된 정이다. 지는 땅과 관련된 유를 뿜어주는 개념이다. 드디어 마고대성에서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기가 발생이 됐다. 이 오금은 순금과 구리 합금이 적동이라고 하고 착색여에 따라 흑색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오금이라고 한다는데 오금은 구리 100대 1대 10의 비율로 이렇게 섞은 거라고 하는데 하여간 고대인들을 보면 다 기고리를 했어요. 남녀를 통틀어서 다 기고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런 습속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남자들이 또 귀걸이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다니죠. 그런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요즘 남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죠. 과거로 좀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 호모 같은 자식 이러고 내가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요즘은 도도 사상을 알고 나서 보세요. 이게 제가 고구려 법원법화라 그랬죠. 내왕이 자유자재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고구려 고분법화에 여기 보면은 북극성과 북두칠성 하늘 28석을 그려놨습니다. 그 하늘 세 개의 은하수를 두고 하늘 세 개의 모습을 이렇게 천사의 모습을 그려놨잖아요. 저게 본래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무를 마치자 금은 변하여 먼지가 되었으나 그 승체를 보존하여 혼식이 일어남에 따라 소리를 내지 않고도 능히 말을 하고, 이게 본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한반도 태백산에 있으나 순미산 마고대성에 있으나 교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부도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백체가 때에 따라 움직여 형상을 감추고도 능히 행동하여, 형상을 감추고도 능히 행동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차원이동이거든요. 땅 기운 중에 퍼져 살면서 그 수명이 한이 없었다. 700세, 800세로 살았다고 하는 그 말이 지금 우리가 120세, 뭐 150세 기본으로 사는 세대가 곧 30년 내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과학의 힘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날이 닥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곧 미래. 혼식, 영혼의 의식, 혼이란 모든 인간 활동이 근원으로 생겨드는 정신적인 실체로 영혼의 양에 속하는 부분 천기이며 음에 속하는 백, 직이라고 합니다. 혼백이라고 이렇게 얘기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마고대성의 지유가 생산되면서 내 천인과 내 천녀가 인류 최초의 시조인 12명의 자손을 낳아서 3,000명으로 분화되어 가는 마고대성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끝나고요. 마고대성에 드디어 병고가 생깁니다. 항상 무리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꼭 야욕을 가진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12,000년 전에 수미산 마고대성에서 백소시족의 지소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과 함께 젖을 마시려고 요청을 갔는데 사람은 많고 샘은 작음으로 여러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마시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5차례나 되었다. 본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곧 소에 오르니, 그러니까 마고대성에 내 기둥에 소를 쌓았다고 거기서 음을 조율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소에 오르니 배가 고파 어지러워 쓰러졌다. 그러니까 우리 배고프면 이렇게 막 하늘이 멍하고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귀에는 희미한 소리가 울렸다. 오미를 맛보니 바로 소의 난간에 넝쿨에 달린 포도에 뭐했다. 이렇게 비참하면서 뭘 잡았는데 손에 뭐가 잡힌 거예요. 일어나 펄쩍 뛰었다. 그의 동력의 피해 때문이었다. 곧 소의 난간에서 내려와 걸으면서 노래하기를 넓고도 크구나 천지여 내 기운이 능가한다. 이 어찌 도인가 포도의 힘이로다라고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소씨의 말을 의심하였다. 마고대성에서 마고대성에 생성되는 기의 실체 지유만 먹는 것을 허락을 했는데 다른 것을 취하게 되면은 벌을 받게 되겠죠. 지소씨가 참으로 좋다고 하므로 여러 사람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포도를 많이 먹었다. 과연 그 말과 같았다. 이에 제적이 포도를 많이 먹었다. 마고대성에서 백석시족의 지소씨가 1차 원죄를 짓는 대사건인데 이 지소가 서쪽으로 나가서 오늘날 중건동 지방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조상이 됩니다. 자, 백석시족의 이 요천의 지유, 이거 백압이라고도 얘기를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증식록에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오리지 지요, 즉 기만 먹고
가지고 자급자족을 했는데 자급자족이 안 되는 부분이 어디에선가 생겨났고 그래서 인간의 몸은 다른 것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내 본성이 달라집니다. 이 과정은 마치 기독교 창세기에 있는 금단의 열매인 사과처럼 무언가를 먹어야 되는 상황,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유, 이 상황이 성이고 이른바 생식인 것인데 성으로부터 식이 생겨났고 식으로부터 잠이 생겨났는데 이른바 지소씨에 의한 오미의 난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밥을 먹고 나면은 눈꺼풀이 내려와요. 유천을 우리 신체로 말하자면 배갑이 배꼽으로서 우리 몸의 갑이 중심 가운데로서 이것이 바로 유천이다. 즉 하단전을 말한다. 제가 배갑이 배뭉치 구궁도로 설명드렸잖아요. 오미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생명을 내가 섭취하는 것이다. 살생하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과 인간과 짐승의 구분은 먼데 있지 않다. 마구님이 주신 기만 먹고 사는 신, 기와 타생 양자를 공존하는 인간, 타생으로만 사는 짐승. 도대체 우리는 어느 생을 살기를 희망하느냐?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이 마구께서 주신 기, 이 불씨라고 얘기했죠. 이것만 먹고 사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복본이라고 하고 있어요. 복본의 모습은 앞에 설명을 드렸죠. 복본은 인간의 모습. 자, 소. 이거는 문 없는 집과 문 있는 집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궁과 소. 궁과 소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든 집이다. 그러나 같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궁과 소는 나눈 이유가 있는데 그 기준은 문에 있다. 문이 있는 집을 일러서 궁이라 하고 문이 없는 집을 일러서 소라고 한다. 뒷부분으로 가면서 궁이 소이시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빛과 닷의 설명으로 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현도 악질하여 썰어졌다. 천칭의 양 끝점을 치면 나는 소리가 7조이고 소리가 강하다. 천칭의 양 끝. 끝을 이렇게 띵 치는 소리가. 천칭의 중앙을 치는 소리를 오음이라고 한다. 이 중간을 띵 치는 소리. 소리 반응이 약하거나 중간을 때리면 약하게 느껴온다. 부도지에는 오음을 기본으로 해서 7조를 쓸 일이지 7조를 중심으로 쓰는 것은 폐악의 도요 인간의 근본을 파괴하는 도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국악이 옛 국악과 다른 점이 서양의 7조를 근본으로 작곡해서 우리 국악식으로 연주하거나 부르는데 이것은 국악이 아니다. 이처럼 오음을 취하지 못한 7조의 심각한 부작은 혼동 현상을 현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번음을 잃어버렸어요. 궁상각치우. 이건 지금 오음이죠. 본래의 우리 오음을 중심으로 철저를 써야 된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쩌면은 번음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그거를 되돌려야 된다. 자, 탄상오미. 오미의 독을 취하다. 오미의 독은 소의 난간에 있는 잘 익은 포도예요. 왜 하필이면 포도인가? 이는 포도만큼 오미를 완벽하게 갖춘 식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흔히 접할 수 있는 포도의 형태는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저절로 밝혀질 거로 보여집니다. 동력, 포도 독의 힘. 인간은 마침내 지유로 자족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오미를 섭취해 생명을 유지하게 됐는데 타생, 다른 생명을 취함으로써 인간이 천성을 잃고 짐승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발치. 그래서 바로 이 오미의 변이 생기면서 우리 인간이 천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다른 생명을 취할 때 고통을 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발칙을 했어요. 발칙은 어린아이가 이갈이를 하기 전에 앞 송곳니 2대를 인위적으로 뽑아내는 습성을 말한다. 이 송곳니가 뾰족한 거야. 이 앞 송곳니 2대를 뽑아내는 이유는 짐승이 아닌 마고께서 주신 인간의 모습으로 본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백소씨 백성인 지소가 한 생명인 포독을 먹음으로 인해 오미의 변을 일으켜 마고의 노여움을 사 마고대성의 백성들이 청성을 상실하였는데 인간의 치아가 생기고 뱀의 독과 같은 침이 생긴 것은 바로 오미의 별에 따른 마고의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에 불과한데 어찌 다른 생명을 취하여 귀를 보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부도지가 전하는 메시지다. 지소의 오미의 변이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귀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먹고 살지만 짐승의 형상을 닮은 성공리는 제거하여 다른 생명의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는 수정복본의 메시지가 발치 습관에 담겨있다. 그래서 앞 잇몸으로 가볍게 다져서 잘근잘근 씹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삼켜버리는 것이 마고의 자손의 미덕이다. 성공리와 침은 인간이 돼 짐승의 형상은 닮은 것이니 수정복본의 길에 어찌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 부도의 뜻을 잃어버려 어쩔 수 없이 다른 생명을 취하고 살고 있지만 그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 수정복본할 수 없다는 것이 발치습관이 주는 메시지다. 자연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고성들이 수행할 때 자신의 치아를 스스로 버리는 고행의 의미를 발치습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렇게 송곳니를 다 뽑아버렸어요. 대만에서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하여튼 아시아 특히 해안 쪽에 일본까지 해서 그때 중국도 네, 일본에서도 보면은 다 발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4장 5장까지 강의를 완료했습니다.